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29장 유대 부자 철학 78대 22 유대의 계약 A가 B의 소와 B를 농장 경영을 위해 고용했다. 그런데 작업 중에 사고로 소가 죽고 말았다. 이런 경우 그 책임은 A에게 있는가, B에게 있는가? 탈무드는 B의 책임이라고 한다. A는 B와 소를 정당한 값을 지급하여 고용했으므로 이 경우 B는 소의 관리자로서 고용된 것이다. 다음은 A가 B에게서 먼저 소를 임차하고 그 뒤에 다시 B도 고용했다고 하자. 그런데 소가 작업 중에 죽었을 경우 A는 B에 대해서 죽은 소값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B의 소를 빌린 것과 B를 고용한 것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이다. 매매 관계에 있어서도 탈무드는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A는 B에게 곡물을 팔았다. 그런데 A가 그 곡물을 정확히 달기도 전에 B는 그것을 모두 자기 창고로 옮겨가 버렸다. 곡물에 대한 B의 소유권은 대금 지불과는 상관없이 이 시점에서 확정된다. 거꾸로 A가 계량을 마쳤더라도 B가 상품을 자기 창고로 옮겨가지 않은 한 비록 대금 지불을 마쳤더라도 B는 아직 상품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대금만 지불했으면 이미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탈무드는 본질적인 매매 행위의 목적이 물품의 양도에 있는데 착안하여 오히려 구매인이 상품을 자기 창고로 옮겼는지 여하에 따라 그 매매 효력의 유무를 가늠했던 것이다. 따라서 살 사람이 대금을 지불도 하지 않고 상품을 자기 창고로 옮긴 직후에 상품이 모두 파손되어 버렸을 경우 양도는 끝난 셈이므로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금 지불에 의한 것으로 상품의 양도가 보증된다고 한다면 간단히 옮겨갈 수 없는 대량의 상품이나 무거운 석재 같은 것이나 밭에서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한 탈무드의 해답은 명쾌하다. 즉, 매매계약이 성립된 그 상품이 놓여있는 장소를 즉각 판 사람에게서 빌려버리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장소의 점유권에 의해서 사실상 상품을 산 사람의 수중에 간직하는 것이 된다. 농작물이라면 산 사람이 그 일부를 헐어내며 자, 나는 이 농작물에 이미 낫을 댔노라 하는 식으로 기정사실화하면 된다. 유대인에 있어서 고유의 사상은 계약 사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사실 계약은 불안정, 불확실, 불신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성립되며 계약에 참가하고 있는 자가 그 이행과 완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 계약은 불신 사회에서 당사자의 신용과 선의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제도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계약은 본래 평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의무를 지니기 위해 하는 것인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사상이 발전해 온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이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결혼 계약서에 있어서도 언제나 약한 자의 입장을 우선으로 배려하고 있다. 노동 조건에 있어서 주인은 상대가 어른이 되어 있으면 자기 아들딸이든 집안 일손의 아들딸이든 명확히 노동의 대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모름지기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낼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낼 일이다. 착취와 강탈을 하지 마라. 유대법은 이자를 거둬들이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지 그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온 땅 구석구석까지 인간을 축복한 신이기에 재산 증식에 반대할 리가 없다. 하지만 유대의 신은 착취와 강탈에는 반대했다. 유대법은 보리가 귀할 때 빌려놓고 많이 날 때 돌려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하여 금하고 있다. 이자 금지의 원칙에서 보면 빌린 보리와 같은 양의 보리를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러면 빌려준 사람의 이익을 앗아갈 가능성이 생긴다. 보리가 귀할 때 팔았으면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보리 수확이 끝나 시장에 넘쳐날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랍비들은 짧은 기간이라면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같은 양을 갚아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이미 기원전 1세기에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계약에 모호한 점을 남기면 뒤에 해석상의 문제를 낳게 된다. 결국 대립과 분쟁으로 발전한다. 모호한 점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다. 계약에 모호한 점을 남기면 뒤에 해석상의 문제를 낳게 된다. 결국 대립과 분쟁으로 발전한다. 모호한 점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다. 디리버티브 상품.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단기간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기간에 격변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웃 주부들은 빵을 빌리는 평화로운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싸울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상식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큰 변화나 대역전이 있을 수 있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이 변한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그 변화를 발전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변화를 찾아내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유대인들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변화를 찾아내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원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채권에 새로운 변동적 부가가치를 붙여 상품화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예로
일반 투자가들이 방치하고 있던 정크본드나 저당 증권 등의 재판매가 있다. 금융계에서 속어로 디리버티브 상품이라 불리는 것이다. 즉, 금융 파생 상품이다.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의외의 가치를 낳는 경우이다. 임대. 임대 물건은 임대주가 그 물건의 소유권과 감가상각을 부담하고 빌리는 사람은 물건의 구입대금과 금리, 감가상각비와 수수료의 총액을 임대 기간으로 나눈 만큼을 임대료로 지불하면 된다. 격리 처리가 간단한 데다 비용을 손실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절약 효과가 크다. 부동산이나 점포, 기계설비나 컴퓨터, 자동차, 사무기재는 물론 호텔이나 레스토랑, 공장을 통째로 임대하는 등 지금은 어디에든 임대 방식이 정착되어 있다. 임대를 이용하면 사업자는 대형 투자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나날이 자본 회전을 원활히 하며 사업을 전개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융자자의 담보 물건인 물품을 처음부터 차용 재산으로 자기 소유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금리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점에 이끌려 지금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임대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임대업은 적어도 로마 시대 이래로 계속되어 온 중요한 비즈니스 분야였다. 그들은 임대 계약에 관해서도 실무적이고 자세한 주의사항을 성문화했다. 그들은 임대와 렌트를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다. 즉, 그들은 임대를 수익사업을 위한 장기 임대 계약으로 인식했다. 단순히 물건을 상대에게 임대할 뿐만 아니라 임대 물건의 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해서도 임대주에게 일정의 취득 권리가 있다고 여겼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세일즈맨의 상술. 유대인 세일즈맨이 거울 제조회사에 채용되어 테네시주를 자신의 판매구역으로 맡게 되었다. 그는 산악지방에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한 번도 거울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세일즈맨은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이 산악지방에 살고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혹시 댁의 할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소. 그때 세일즈맨은 그의 앞에 거울을 놓으면서 말했다. 이분이 바로 댁의 할아버지입니다. 고객이 말했다. 이걸 당장 사겠소. 그는 집으로 달려가 거울을 자기의 베개 밑에 숨겨두었다. 그는 이따금씩 거울을 꺼내놓고 자신의 할아버지를 보고 웃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가 밖으로 나간 후에 그녀는 거울을 보게 되었다.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왜 그는 이렇게 못생긴 여자와 사귈까? 혼내줘야겠다. 저녁 식사 시간에 그는 아내에게 고춧가루를 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딱 잘라서 말했다. 왜 당신 새 여자에게 부탁하지 그래요? 남편이 물었다. 무슨 소리요? 아내가 화를 내면서 말했다. 당신 베개 밑에 숨겨둔 사진을 모르십니까? 남편이 말했다. 사진이라니 같이 가서 확인합시다. 그들은 함께 거울을 꺼내어 쳐다보았다.
그때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분은 할머니가 틀림없소.